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힘든데 요새 김건희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김건희 때문에. 고고TV를 오래 보신 분들은 고고TV가 틀린 말 하는 사람이 아니는 건 아실 테고, 왜 갑자기 고고TV가 윤석열을 이렇게 비판하고 김건희를 사람 취급 안 하느냐. 그래도 고고TV가 보수주의자로서 보수가 한 번 더 망가지면은 진짜 씨앗도 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 11월, 12월에 내가 윤석열 지지율을 일단 40%까지 끌어올리고 총선 전까지 45%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고 2달 반석한 적이 있죠.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야, 이것들이. 응? 그 보수를 갈라치게 하고 나경원, 처음엔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를 밟아버리는 걸 보고 3.8 전당대회에서 그래도 합리적이고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인을 다 숙청하고 적으로 돌리는 것을 보고 이거 끝났다. 이 정권 끝났다. 그래서 고고TV에 계속 말씀드리기를, 고고TV가 50%도 윤석열을 안 쳤다. 만약에 고고TV가 100% 친다면 고고TV 좌파로 돌아와 버려요. 좌파 유튜버로.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쫓아내는 방송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근데 나타나는 거 보면 희한해요, 지금. 요괴가 대한민국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이걸 찍는, 김건희가 리투아니아 명품 샵을 이틀 동안, 경호원 수행 16명을 대동해 다니면서, 명품 쇼핑, 탐닉을 했죠. 그거 굉장히 못 막습니다. 이거를 7월 14일 새벽에 찍는 건데, 지금 뉴스를 뜨는 거 보니까 매일경제에서 보도하기를 김건희 명품숍을 안 했다. 호객행위에 걸렸다. 그래서 명품샵에 가서 구경만 했다. 호객행위에 걸렸다. 근데 이 개새끼들아, 경호원이 뭐 하는 건데? 호객행위 하면은 경호원이 우리 여사님 데려가십시오, 우리 국모님 데려가십시오 그러냐?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또 대통령실에서 또 하기 시작하죠. 이게 날아가는 정권이에요. 리투아니아 현지인들, 이거, 서양 애들 그리고 거짓말 심하게 아니에요. 짠머리 굴릴 줄 몰라요, 걔네들. 걔네들이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존경하는 것은 또 타국의 이들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해요. 유럽 애들은. 봉건제가 그 나라가 우리 조선조 이쪽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봉건제가. 그리고 민주주의가 훨씬 더 먼저 발달한 나라들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다음 날에 또 대여섯 명이 갔다. 김건희 수행했는지 경호원들이 가서 또 물건을 샀다 그랬는데, 그거, 대통령실 직원이 아니고, 한국인 어떻게 따라온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 한 명이 가서 넥타이를 하나 샀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는 정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지금 김건희 고속도로는 고고TV 99.99%가 김건희 해체물 걸다 걸린 사건이에요. 언론들이 무서워서 못하죠. 무서워서 보도 못하는 거예요. 한겨레도 그렇고 경향신문도 적극적으로 못 달라들어요. 그 압수수색하고 수사 들어가면 그 기자들이 돈 받아먹고, 기자들이 돈 받아먹고, 업체들한테 돈 받아먹고, 기업들한테 돈 받아먹고, 정치권에서 돈 받아먹은 애들이 다 기자들이에요. 그 일간지 갖고 있는 애들이 그래요. 광고 돈 받아먹고, 광고비 받고, 엉뚱한 기사 실어주고. 근데 지금 노컷 뉴스가 확실히 쪼고 들어가고, 깊숙이 들어가면서 치고 들어가죠. 이 노컷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진보 아니에요. 좌파 아니에요. 고고TV 말 믿으시면 돼요. 노컷 뉴스가 중도지고 조금 진보 성향이죠. 기독교 방송이에요. 기독교라고 개신교만 있는 방송이 아니고 천주교, 개신교가 같이 투자해가지고 만든 회사가 CBS예요. 이 사람들은 하느님뿐이 안 믿어요. 이 CBS는. 그래서 진리를 설하노라. 그 쓰레기 우파 유튜버는 노컷 뉴스를 좌파라 그러죠. 좌파 아니에요.
그 경향과 환결의 오마이는 좌파 맞아요. 근데 노컷뉴스는 중도예요, 중도. 항상 정부의 비판을 해요. 좌파든 보수든 누가 집권해도 비판하는 게 노컷뉴스예요. 기독교 정신으로. 이거를 14일 날 밤 늦게 내가 이거를 그 CB에서 에서 럽보 때리면서 뉴스 방송하는 걸 봤는데 이거 100% 이 말이 맞아요. 이걸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CB에서 그 기자들이 현장 취재를 한 거를 팩트를 갖다가 방송하거나 5분을 뒤에 영상을 붙여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이거 보고 아시죠? 지금 조선일보가 며칠 전에 보도하기를 원래 이 양평 고속도로 라인은 강상면으로 종점을 하는 것도 포함됐다 하고 보도를 하죠. 조선일보가 제 영상을 계속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런데 5개 라인이 있었는데 5개를 검토했는데 강상면이 제일 먼저 탈락을 했어요. 강상면이 모든 게 강상면이 맞지 않는다. 김건희 땅이 있는 데가 김건희 종점이. 그래서 그건 탈락이 되고 두세 개 안으로 압축돼가지고 한 게 서울 양평간이에요. 근본적으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양수리 두물머리의 고통 정체를 해소하면 6번 국토를 통해서 강원도 쪽으로 빠지고 강원도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도로였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거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서울 춘천 고속도로 연결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국토부 애들이 이거 나라 망하는 건데요. 우리 세금으로 임명한 국토부 장관이란 놈과 우리 세금으로 뽑아준 대통령 부부가 국민을 갖다가 급박 협박하면서 괴담을 퍼뜨리고 가짜뉴스를 남발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거 못 벗어납니다. 이건 못 벗어나고 이거 갖다가 밀리면 야당의 역할이 없어요. 상식과 합리성과 법치가 죽은 나라가 되죠. 민주당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정권 초에 터지는. 보세요. 서울 양평, 기존 원안. 지금 이게 감일 IC에서 양평 JCT까지 이게 원안이죠. 29km인가 27km가. 근데 이걸 어떻게 되죠? 오른쪽 거 보면은 29km, 2km 늘려가지고 양평 JCT로 가죠. 김건희 땅 쪽으로. 근데 이게 예타도 통과도 할 수도 없고, 환경이나 모든, BNC도 통과가 될 수가 없는 거라서 국토부에서 사장시킨 라인이에요. 그걸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걸 끌고 나와서 김건희 땅으로 가려다가 걸린 사건이에요. 잘 보세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하남으로 해가지고 설악 IC, 강촌 IC, 즉 서울 양평 또는 서울 춘천 연결 구간을 하자겠다는 거예요. 양평 JCT에서 설악 IC, 강촌 IC까지 연결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어요. 양수리 청평의 교통을 해소하면서 수도권에서 강원을 갖다 연결한다. 그래서 이 양평 고속도로가 되고 그 다음에 춘천 고속도로,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연결한다가 원안이었고, 이래서 예타를 집어넣고 예타가 통과되고 이걸로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은 김건희 땅, 강일 IC가 강하 IC를 어쩌고 저쩌고 김건희 땅으로 빼려 그러는 거죠. 얘네가 지금도. 공무원이 국민을 대해서 사기를 치면 되겠어요? 국토부가 대통령 옆편이라는 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으로 뺐다는 거죠. 밑으로 뺐는데 얘네가 어차피 이 라인은 서울 춘천 라인에 연결이 되니까 밑으로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밑으로 빼면은 양평 JCT가 김건희 쪽에 있는 거니 김건희 땅이라 거기서 다시 10km를 올라가야 돼. 기존 라인을 원안대로 그 춘천 고속도로까지 되려면 10km 올라가고 거기다가 다시 JCT를 또 설치해야 돼. 원안에는 양평 JCT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도 없애버리고 김건희 땅 쪽으로 빼면 10km를 아래로 빼가지고 다시 10km를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춘천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기죠. 10km를 더 해야 되는 거야. 그 쉽게 말해서 뭐예요? 원안이 27km였고 그 다음에 강화 IC 김건희 라인이 2점 몇 킬로가 더 늘어서 그러면은 2km 더 넣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0km 다시 올라가야 돼. 원안 고속도로 가지고. 그리고 JCT를 또 건설해야 돼. 그러면 12km를 더 짓게 돼요. 그러면 뭐야? 원안이 27km인데, 반 이상을 더 줘. 29km가 아니라 2km만 더 짓는 게 아니라 원안 27km에서 30km까지 가버려. 그리고 김건희 라인 쪽으로 보려면 터널을 갖다 7개를 더 떨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량을 12개를 더 세워야 돼. 근데 지금 국힘에서 이 가짜뉴스와 괴담을 설치고 있으면서 국민을 속이려고 그러는 거죠. 민주당이 뭐라 그러고, 국힘이 뭐라 그러고, 언론이 뭐라 그러면 전부 다 가짜뉴스다 그러죠. 근데 얘네들이 민주당만 공격하죠. 민주당만. 그죠? 민주당만 공격해. 악마시켜서 선거일. 그런데 언론한테 한마디도 안 하죠. 이 윤석열 정권이나 국힘 이것들은 벌써 언론을 고소해가지고 검찰 압수수색 들어갔을 텐데 그 짓을 못하는 거야. 지도 어떻게 국민들이 봉기해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 지금 보면은 이건 애초에 강화 IC를 통과해서 김건희 땅으로 빼는 종점으로 빼는 안이 없었고, 이게 애초에 서울 양평 서울 춘천 라인을 같이 이어지는 기존 고속도로 라인이 그래서 계획을 했는데 뜬금없이 이게 나왔다. 윤 정권이 집권한 다음에. 그래서 국토부 애들이 지금 말하기를 아니에요. 양평 원안이 양평 고속도로 원안이 춘천 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거는 애초에 계획이 없었어요. 지금도 계획이 없어요. 이런 거짓말과 사기를 친다는 거죠. 그건 강원도민도 알고 경기도민도 알고 우리 같은 사람도 알아요. 신문을 꼼꼼히 보는 사람들은 이거는 서울 춘천 라인을 연결하는데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두울머리까지 해결하자 정책까지 이거예요. 이걸 해쳐먹으려다 걸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국토부 놈들은 양평 고속도로가 춘천 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계획이 없다. 옛날에는 어떻게 될지 원하는 어찌면 지금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이게 나라 망하는 거죠.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영상 붙일게요. 동영상. 지금 국토부 애들이 주민투표를 하려고 그러죠. 그 정병구 그놈아도 참 나쁜 놈이다. 그러다 보니까 간신적인 기질이 있대. 나 괜찮게 봤거든. 남원정에서 남경필은 정계 은퇴했고 사업한다 그러고 원희룡 희대의 간신이고 정병구가 오늘 간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걔가 이걸 주민투표에 붙이는 방법이래. 주민투표에. 이거는 양평군이 주민이 있는 게 아니라 전 국토가 연결되는 국가기관 산업이죠. 하려면은 국민투표를 붙여야 되겠죠. 정병욱이 나쁜 애들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게 아무리 민주당이 총선에 못 이기게 하더라도 그러면 안 돼요. 이 보수의 참상이 다 나타나는데요. 지금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붙인다고 지금 서울서 바람 잡고 들어가고 양평군에서는 그 양평 군수라는 놈이 지금 국힘 소속인데 그놈아도 과거에 원안을 갖다가 찬성을 했어요. 그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파일업을 해놨는데 그놈아 쌍술 들고 양평안을 찬성했다는 거야. 원안을. 근데 지금 와가지고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무서우니까 서명운동에 뛰어들어. 10만 서명운동을 받겠다. 중복으로 서명해도 상관없어요. 한 명이 쉽게 말해서 10만 명 사인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이게 국힘이 썩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양심을 버리는 민주당 애들은 그 성비위 문제 있었죠. 안희정이 지가 인정했잖아. 박원순이 그것도 지가 인정하고 쪽팔린 거 대졌잖아. 그 다음에 저기 부산시장 하던 놈 누구야? 그 늙은 놈. 그 놈도 인정하고 그냥 까먹어서 살잖아. 조기 그 새끼가 끝까지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만은 국가적인 사업 가지고 조기는 그러지 않았죠.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쪽팔려서 그런 건데 노무현은 쪽팔려서 대져버렸잖아. 근데 보수는 뭐 이래?
김건희가 도대체 뭔데? 정권이란 게 도대체 뭔데? 이런 식으로 국가적인 사기를 국민한테 치고 있어요. 이거 넘어가는 정권이에요. 그거 팀한테 잘 구동해내고 보세요. 나 요새 너무 힘들어. 이런 걸 찍게 되기가. 자, 노컷 뉴스, 그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인터뷰한 거를 한 5분 정도 뒤에 붙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쪽으로 종점을 바꾼 수정안, 이 강상면안이 고속도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설명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앵커께서도 혹시 주말이나 휴일에 차를 가지고 강원도 양양이나 속초 쪽으로 여행하신 적 있으시죠? 아, 예, 물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어떤 도로를 이용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를 탔던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이게 주말에 아무리 시간대를 잘 봐서 출발을 해도 정말 올 때나 갈 때나 너무 막혀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는 주말이면 강원도를 찾는 나들이 차량들로 많이 막히는 도로로 유명한데요. 예. 저희 취재에 따르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가 바로 이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의 교통 체증 완화도 사업 목적에 있었다는 겁니다. 춘천 고속도로요. 그 네. 양평 고속도로 건설 목적이 왜 두물머리가 있는 6번 국도나 수도권 제1순환선 교통체증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라는 건 많이들 아실 텐데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의 교통체증 해소 목적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게 논란이 되고 나서 국토부는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가 6번 국도와 수도권 제1순환선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강하 IC를 설치하면 양평군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면서 강상면안을 최저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네네.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원희룡 장관이 유튜브에 나와서 일타강사처럼 설명할 때도 제가 들어봤는데 이 내용은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윤 기자는 이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2년이나 걸려서 통과한 예타안을 2달 만에 용역업체가 뒤집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도로 설계 전문가들한테 한 자문을 좀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가 예타 보고서를 보면 양서면안이 최저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타 보고서를 보니 양서면안이 최저간일 수밖에 없다. 이유가 뭐죠? 먼저 예타 보고서에 기술된 사업 목적에는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업 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전문가들 말로는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상습 정체 구간인 강일 IC에서 설악 혹은 강촌 IC 사이를 건너뛰어야 하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과 설악 혹은 강촌 IC 사이를 연결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과 양평 간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처음부터 이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염두하고 시작한 것이라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타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한 연구위원은 고속도로를 연계해서 광역교통으로 처리하려는 목적이 컸다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질문 드릴게. 이 서울 춘천 이 고속도로와의 연계 가능성, 연결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걸 생각했을 때 왜 양서면안이 이 수정된 강상면안보다 더 그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는 건가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예. 원안 양서면안은 노선이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향해서 북쪽으로 흐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예. 네네. 반면 수정안은 강성면안은 노선이 남쪽으로 내려와 있어서 서울 춘천 고속도로와 수평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양서면안은 서울 춘천 고속도로까지 최단 거리로 연결되지만 종점이 강상면으로 내려오게 되면 꺾어서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상면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꺾어서 올라가야 서울 춘천 그렇죠. 고속도로와 만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양평 고속도로에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갈아탄 다음에 양서면까지 올라가서 다시 JCT를 이용해서 서울 춘천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로 한 번 더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0km 정도를 더 돌아가야 하고 JCT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강상면안은 거리도 비용도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타에 참여했던 KDI 연구진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토부가 제시한 사업 목적에도 그게 제시가 돼 있고요. 두 개를 비교한다고 하면 그런 위치에는 부합하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왜 강상면안을 밀고 있는 거죠? 사실 저도 그게 의문인데요. 사실 예타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본 사업이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이번 취재를 하면서 국토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국토부의 입장은 서울 양평과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연결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애초에 말했던 것과 입장이 바뀐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로지 이 두물머리로 향하는 교통체증, 6번 국도, 그것과 양평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는 건가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말씀하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국책 사업이고 예. 사업비가 1조 7천억 원이나 된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때도 상당히 간신히 통과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교통 체증 완화라는 기대 효과마저 없었다면 아마 예타 통과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두 도로를 연결하지 않으면서 이 서울 춘천선의 정체를 해소할 다른 방안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예타 보고서에도 나오는데요. 이게 두 도로를 연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 춘천선의 교통량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예타에서 강상면안이 없고 이 양서면안만 검토가 됐었는지 좀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게 최단거리였던 거죠. 그렇군요. 이 논란과는 별개로 이 고속도로 사업은 좀 추진이 잘 돼서 강원도 가는 길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네요.